며칠 전에 전세를 알아보시는 손님이 고객이 오셨어요. 그래서 꿈에스 웰링턴 플레이스 전세 물건들을 현장 안내를 드리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시면 전세권 등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법인 고객은 아니었고요. 그냥 개인, 일반, 임차 고객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고 이사 들어오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전세권 등기가 좀 더 강력한 보호장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해요. 비용이 적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보증금 반환을 제때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법인 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의 위치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과 주의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세권 등기란 임차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 및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임차권은 경매주택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전세권 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직접 임차한 주택을 경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등기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전세권 등기는 그 임차주택에 대해서 직접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자체의 환가 대금에서만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아파트라면 건물 부분의 낙찰가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의 낙찰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반면에 임차 등기는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그냥 나가게 되면은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상실을 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사는 가야 되는데 대항력도 유지해야 할 때, 그때 진행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를 나가게 되어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된 걸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 전에 신청만 해놓고 이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건물과 토지의 매각대금 전체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문의를 주셨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점유, 전입 신고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세권 등기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건물 매각 대금 내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될 때는 애초부터 계약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